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간밤에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불안감 속에서 움직이게 했던 주범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미국 증시 간밤에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1% 가까운 코스피 시장 상승 나타냈고요.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는 FOMC 회의 결과도 나왔겠다. 우리 시장 조금 더 이런 상승세 이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 빨간불 켜줬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8월 달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 보시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님. 종목을 가장 잘 봐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최고의 선택 종목 리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늘 시장 사실은 오늘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 발표됨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순간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그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견고하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0.75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미 단기적으로 맞을 매는 맞았기 때문에 내일부터도 오늘부터도 지수는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없었지만 코스피는 0.8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3% 상승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1000여 개, 하락 종목도 1000여 개인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하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봤던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깨졌더라고요. 조금만 이게 안정화된다면 셀코리아 했던 외국인들이 빨리 들어오길 바라면서 증시는 더욱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요. 나스닥 지수가 4% 넘는 상승을 했는데 보통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는 커플링 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면 큰 폭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 종목 중에 좀 유심 있게 볼 게 미래나노텍, 조일 알미늄입니다. 먼저 미래나노텍 설명해 드리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나노 분말, 첨가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1조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계 NCM 양극 소재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노 분말 첨가제의 독점 공급을 미래나노텍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다. 충분히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일 알미늄인데 조일 알미늄 또한 2차 전지 관련으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롯데케미칼하고요. 롯데 알미늄이 미국 배터리 소재 생산 설립 소식의 강세인데 조일 알미늄이 과거에 롯데 알미늄하고 1,595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소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고요. 앞으로 매출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조일 알미늄 상한가 들어간 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것보다는 특징 종목 2개로 오늘 지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G2파워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먼저 G2파워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제 G2파워 상한가를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잡았다,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G2파워를 이 현상 갈 거라고 저는 사실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종가 마감될 때 매수 잔량이 500억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G2파워 오늘도 상한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의 전량 고점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제가 상한가를 못 간 이유를 지금 여러분께 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한가 종목 매매하실 때 제가 하는 기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G2파워 일봉인데요. 일봉 보시면 어제 상한가, 오늘 갭상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갭상승 값이 보면 11% 갭상승 시가로 뛰었는데 분봉을 보시면 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우선 그 익절할 때는 점상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점상이 안 가고 10% 또는 15% 상승으로 마감될 때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가 부분 52,100원에서 1차 매도, 절반을 매도하시고요. 시가를 지지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시가를 지지받고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제가 왜 이 현상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보시면 이 현상이 갈 거면 강하게 남들이 사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G2파워는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긴 시간 동안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한가를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노란톡방에 전량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한가 종목 매매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시가하고요. 빨리 올라간 시간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 메모하시고 나중에 매매하신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인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그런 건 내용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은 미래 나노텍의 상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근간에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GM과 전기차용 양극재 13조 공급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모든 오늘 전기차 흐름은 포스코 케미칼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하고요. 특징 종목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OMC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도 빨간불을 켰고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 미래나노텍, 조일알루미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공략해서 어제 상한가도 만들어낸 G2파워 오늘도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이 현상에 가지는 못했던 이유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더해서 포스코케미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가 지금 방송에서 공개해주신 종목들 어떤 수익률 만들어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7월 20일에 푸른저축은행 공략을 해주셨고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 6.63%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라고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자, 실제로는 노란톡방에서 더 낮은 가격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8%가량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공략해 주셨던 유신 3.03% 상승폭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공개를 해주셨던 아남전자 1.65%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6일에는 NPC 공개를 해주셨죠. 자, 지난 7월 19일 공략 이후에 한 번 더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인데 자, 그때도 역시 9.96%라는 10%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7일 성우 하이텍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어제였죠. 1.8%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고의 선택 종목들 보면 나도 주식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목 리스트입니다. 그만큼 상승폭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도 또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NPC와 성우 하이텍 리뷰 네.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어제 NPC 어제 그 제로 마감이다. 어제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NPC 차트하고요. 왜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성우 하이텍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NPC는 어제 지금 오늘 재료가 이제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MPC는 사실은 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맞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MPC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보시는 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제 말이 맞는지 오늘 다시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PC 차트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MPC 차트입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 됐던 장대 음봉도 돌파했고요. 전고점도 거의 돌파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10,000원 위로 올라가면 11,500원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차트의 모양이지만 여러분 시나리오 매매를 할 때는 재료가 언제 소멸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적고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앞으로도 더 정답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성일 하이텍 상장하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MPC,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은 어제 다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절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음봉의 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늘 홀딩하고 계신 분은 하는 사이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면 더 쉬운데요. 왜 하는 순간에 했냐고 말씀을 드리면 보십시오. 어제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시작을 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꽂습니다. 이러면 정말 하는 사이에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요. 또 올라갈지 기다렸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횡보하면 올라가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보셨죠? 제가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PC 어제 매도해야 되는 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성우 하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공략을 한 시점이 나와서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흐름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좀 5일선 지지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데 약간 깨졌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그 지지 라인은 지켜주면서 가는 게 맞는데 지지 라인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지지는 5,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제가 이용준이 말한 종목이 사기만 하면 다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사면 수익 본다는 게 맞는 거지 사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은 내일 흐름을 봐야겠지만 바로 올라가면 땡큐 하지만 내린다면 5,000원 부근 아니면 어려우시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략 지점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MPC, 성우 하이텍 두 개를 말씀드리는데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얻어가실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MPC는 시나리오 매매에 대한 이야기, 성우 하이텍은 지지 라인에 대한 이야기 두 개 꼭 꼼꼼히 챙겨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보다 더 자세한 설명도 해드릴게요. 네, NPC 패배토리 관련주로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모두 흥행몰이를 한 성일 하이텍 상장 관련 이슈로 내일장 관심주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공모가 대비 오늘 76% 상승하는 흐름으로 상장 첫날 보냈는데요. NPC 역시 성일 하이텍 상장과 함께 재료 소멸이 되는 만큼 어제 방송에서 청산을 했어야 한다, 어제 청산을 했어야 한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NPC 그 말씀해주신 흐름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지 않고 방송만 보고 혼자 대응을 하셨다면 NPC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난해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우 하이텍도 함께 봐주셨는데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 만큼 역시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방송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시장에서 함께 대응하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6위 종목 공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6위입니다. 뉴질의 파마가 차지를 했는데요. 뉴질의 파마 오늘 흐름도 보시죠. 5.29% 상승이 나와줬고 1,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뉴질의 파마 오늘 굉장히 차근차근 상승폭 쌓아 올리면서 우상향의 모습 전반적으로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고가 대비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아랫꼬리 짧게 단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모두 들어와 줬다라는 점 오늘 장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뉴질의 파마 같은 경우는 대사항암제, 표적 항암제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이 항암제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네.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관련 종사자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뉴질의 파마 오늘 이 상승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앵커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주를 잘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했던 관계자분들도 그런 거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개발되고 FDA 3상이 되는 거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만 뭐 전문가 중에 바이오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바이오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허상인 경우가 종종 있고요. 결국에는 FDA 3상까지 가서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1상과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나오는 경우는 수도 없이 봤지만 3상에서 또 좌초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주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뉴질의 파마는 말 그대로 파마라는 그 회사명에서 볼 수 있듯이 암의 대사를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 KAT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항암제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암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항암제 개발을 시도하고 연구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5.29% 상승을 했는데 재료는 나와 있습니다. 7월 28일 오늘 잠재력이 큰 항암제를 주목할 때라는 기사를 통해서 대사 항암제 KAT가 임상을 이제 다음 달이죠. 8월에 시작을 하게 돼 있고 연내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는 간암 대상 미국 FDA 임상 시험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병원의 임상윤리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 8월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실제 임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FDA 3상을 통할 수 있는 거고요. 임상을 했는데 이 약 자체가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좌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상승을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내일 상승한다기보다도 하락한다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첫 번째로는 전환사채가 너무 많고요.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적자가 5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인데 뉴질의 파마 같은 경우도 꽤 오랜 기간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낸다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면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가면 오버행 이슈를 희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바이오주의 악순환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공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제가 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량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 없이 그냥 올라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뭐 FDA 통과 이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임상을 하겠다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도 약하고 거래대금도 없고 차트 흐름은 좋긴 하지만 특별한 재료가 부각되지 않으면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뉴질의 파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는 제약 바이오주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방송에서 꾸준히 이야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선택 종목 리스트에 올라올 때마다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공시가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인데요. 자, 뉴질의 파마 오는 8월부터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 KAT 관련해서 임상이 시작된다. 그리고 연내 초기 데이터가 발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0.29%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하지만 임상이 시작된다라는 재료 자체는 그렇게 큰 재료라고 보기가 어렵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보다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일 유지랩 파마가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5위입니다. 이월드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월드 오늘 흐름도 보시죠. 5.36% 상승이 나와줬고 2,0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중후반 들면서 한번 크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후에 상승폭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따라서 오늘 일봉 윗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길게 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은 2거래의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담아낸 물량은 꽤나 많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기관은 2거래의 연속 담다가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오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이월드가 차지를 했는데 지금 토스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월드는 사실은 원래 섹터는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패션 잡화를 하는데 토스 관련주로 분류된 지 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토스뱅크 지분을 이월드가 7.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스 관련주인데 오늘 재료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재료 보면 미국 전자결제 1위 월드페이의 한국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월드페이가 국내 토스 페이먼트하고요 제휴를 맺고 한국 시장 진출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드는 계열사 이랜드를 통해 토스뱅크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의 월드페이가 진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드 앞으로도 좀 흐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결제 1위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 뭔가 활동적인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6개 중에 이월드 지금 관종에 넣으시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보면 매출액은 1,258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9억인데 이월드 자체가 보면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대구에 있는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테마파크가 생각보다 잘 된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이월드라고 써져 있죠. 저기 하트인데 연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대구의 유일한 그 놀이공원 명소라고 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잘 되고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토스의 관련주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더블 이슈로 간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자리를 한번 봐드릴 텐데요. 이 월드 차트입니다. 사실 이 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랜드 자회사다 이 정도만 생각했고 예전에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를 생각했고 정치인 관련주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차트 자체가 자리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난주부터 윗꼬리가 가장 계속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터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해준다는 거는 매물대 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위로 빵 터뜨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드 지금 관종에 넣으시고요. 바닥에서 새로운 재료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거래대금이 꾸준히 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는 위로 한 발 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월드 관정에 넣으시고 만약 이월드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월드 타점이 나올 때 공략하는 내용과 관련 재료 또 뉴스를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노란톡방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월드 세계적인 금융 IT 전문 기업의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 월드페이가 토스페이먼트와 제휴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월드는 계열사 이랜드를 통해서 토스뱅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토스 관련주다 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이월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큰 시세를 누려볼 수도 있을 종목이다. 그런 만큼 관심 종목에 넣고 함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토스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또 놀이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네. 가보셨나요, 이월드?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대구 가보셨나요? 저는 한번 가보긴 했는데 사실 이월드가 대구에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유일한 놀이동산이고 연인이라면 다 가봐야 되는데 한번 꼭 가보십시오. 네, 안 가보셨다면서 가보라고 하시네요. 저는 대구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네. 자, 이월드를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는 이월드가 차지를 했고요. 4위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위입니다. 홈캐스트가 차지를 했는데요. 홈캐스트 오늘 흐름도 보시죠. 13.18% 상승이 나왔고 3,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홈캐스트 오늘 장 초반부터 아예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그 힘을 장 막판까지 유지를 해줬고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일봉은 윗꼬리 아주 짧게 달고 아랫꼬리는 보다 길게 단 긴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모두 들어와 줬는데 특히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점 오늘 장에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자,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기와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 소식이 주요 상승 이유죠. 사실은 제가 이해한 홈캐스트는 삼성전기랑 공급 체결보다는 저는 황우석 관련주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황우석이 만들었던 그 강아지인가 양인가 이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복제양 돌리. 양이구나. 돌리입니다. 네. 돌리. 그때 홈캐스트는 황우석 관련주 중에 대장을 했었고 굉장히 큰 급등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 홈캐스트의 원래 기업 개요는 영상 음향, 정보통신기계,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상 장비의 회사이지만 사업 중에 하나가 신규 바이오 부분, 동물 복제 산업,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줬던 복제양 돌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줄기세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한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 같은데 황우석 그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때 급등이 10배 가까이 나왔던 종목이 홈캐스트인데 그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거치면서 지금도 상장돼 있는 게 홈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상승한 이유를 정확히 말하면 홈캐스트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는 이슈라고 하지만 이 이슈는 7월 4일 날 나온 이슈입니다. 오늘이 7월 28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과거의 이슈로 오늘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재료에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4일 날 나온 이슈로 오늘 다시 써먹는다는 거는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자체가 7월 4일 공시고요. 내용 자체는 삼성전기와 32억 규모의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난 재료를 가지고 오늘 상승한다는 건 상승이 맞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상승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문제가 있습니다. 32억이라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 회사 측면에서는 320억도 아니고 32억으로 올린다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대금만 하루에 터지는 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만 38억의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하루에 터지는 금액이 38억에서 100억, 1000억이 터지는데 32억짜리 수주 공시를 가지고 주가를 올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해드리면 7월 4일 날 나온 재료를 붙여서 상승한 거라면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위는 홈캐스트가 차지를 했는데요. 홈캐스트 사실은 이미 7월 4일에 이달 초에 나왔던 재료를 이슈로 해서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은 내일은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는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거기다가 삼성전기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오래된 데 더해서 그 규모도 32억으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때문에 오늘 홈캐스트의 상승은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는 말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 홈캐스트가 차지를 했고요. 3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차지를 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오늘 흐름 눈여겨본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한화솔루션 오늘 흐름 보시면 자, 20.37% 아주 큰 상승이 나와줬고 42,2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오늘 갭 띄워서 출발을 하기도 했고 시초가 부근에서 힘을 유지하면서 가는 듯 했는데 이후에 2시 직전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면서 그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 고가인 42,250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고요. 자, 오늘 굉장히 긴 장대 양봉 아주 예쁘게 형성을 해줬습니다. 아래 꼬리만 아주 짧게 달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따라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관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담아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화솔루션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라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져서 주목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양광 관련주에 지금 대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시의 키워드 중에 가장 핵심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됐고 오늘 삼성전자도 분기 실적을 발표를 잘 했잖아요. 반도체가 그동안 약속했던 부분을 다 커버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아무래도 분기 실적 발표를 먼저 한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화솔루션도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강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대형주, 우량주들의 가장 큰 테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인데 오늘 둘 다를 이뤄낸 한화솔루션의 상승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 말씀드리면 오늘 20%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2분기 호시적 발표의 강세를 벗고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건데 여기 핵심은 한화솔루션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0년 법인 출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도 흐름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화솔루션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앵커님께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어가는 차원의 질문 드리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12월 달이 되면 연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실적을 발표해라 그러면 그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1, 2, 3월은 그러니까 지금이 2분기니까 4, 5, 6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분기 실적은 며칠 이내에 발표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려주시죠. 네.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간 실적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간 실적이요? 네, 연간 실적. 그러니까 어느 1년, 기한 내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몇 월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3월까지만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연간 실적은 90일이 연간 실적의 발표고요. 네. 그리고 분기 실적은 45일이 기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질문을 해드리면 실적 발표를 45일 그러니까 7월이니까 1, 2, 3, 4, 5, 6, 8월 15일까지 발표해야 되는데 실적이 좋은 회사는 빨리 합니까? 늦게 합니까? 빨리 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잘 봤을 때 성적이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걸 빨리 하는 회사들은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고요. 45일에 닥쳐서 하는 것들은 적자폭이 크거나 더 이상 발표에서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45일이 가까울수록 발표를 하지 않는 회사는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할 때가 그 기준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항상 좋기 때문에 7월 28일인 오늘 발표한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할 즈음에 우량주, 대형주들은 그때 맞춰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준 오늘 제가 또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험 성적이라고 보시면 더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화솔루션 차트 보고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내일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화솔루션이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눌리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눌리는 구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값인 뭐 39,000원 가격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시가격을 메꾸는 쭉 내려 35,000원 가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일 시세는 내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제가 하나솔루션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도 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하나솔루션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실적 발표가 잘 나온 하나솔루션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오늘 정말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태양광 대장으로 움직여줬던 한화솔루션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0년 법인 출범 이후에 분기 최대치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태양광 부문은 특히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더해서 현재 시장 키워드 실적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실적 발표 시기로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팁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 물론 굉장히 좋지만 오늘 이렇게 20%대 큰 상승이 나온 만큼 현재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디테일들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을 하는지와 같은 그런 디테일들 노란톡방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장을 이기는 그런 전략들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까지 만나봤고요. 개인의 선택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2위입니다. 조일 알미늄이 차지를 했는데요. 조일 알미늄 오늘 흐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29.74% 상승이 나와줬고 2,22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초반부터 갭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무사히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일봉 갭 띄운 상태에서 위에 떠 있는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윗꼬리와 아랫꼬리도 달지 않고 정말 꽉 찬 예쁜 장대 양봉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양 매도세를 보였고 특히 외국인이 덜어낸 물량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 롯데케미칼이 미국 배터리 소재 합작법인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였던 것 같아요. 네, 재료는 정확히 보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 첨언을 좀 해드리면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좋았고 조일 알미늄도 좋았고 그리고 미래 나노텍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일 알미늄이 이런 재료로 장 초반부터 강한 시가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시가 갭을 이렇게 높게 띄운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시가 갭을 띄웠는데 재료가 약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조일 알미늄 같은 시가 갭을 띄우고 잘 올라갔기 때문에 상한가를 굳혔다. 물론 29.74%지만 상한가를 굳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재료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재료인데 조일 알미늄이 롯데 알미늄하고 원래 이제 계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거래 대금도 쳐져 있고요. 장대 양봉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름대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은 물론 시가 갭을 띄워서 이런 부분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출발할 것 같은데 저는 상한가를 간 종목을 그 다음날 공략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를 받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10%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 10%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략은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슈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이슈도 굉장히 오늘 핫했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도 그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내일은 시가 갭으로 시작할 거는 확실한 거고 하지만 추격 매수했다가는 자칫 물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은 그냥 보내주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내일장 관심주 16번째 내일장 관심주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안전한 종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노란톡방에서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 박제를 공급하고 있는 조일 알미늄 2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한가를 안착했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한번 담아볼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도 한번 상한가 따라잡기 해보자라는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눌릴 수도 있다라는 조언 함께 남겨주셨고 자, 이 종목보다는 오늘 공개를 해주실 내일장 관심주 함께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조일 알미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개인의 선택 1위 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미래나노텍 오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역시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자, 8,7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을 정말 얕게 띄워서 출발했기 때문에 갭을 띄웠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후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폭을 쌓아 올리다가 1시 반쯤에 상한가 안착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일봉 따라서 정말 긴 장대 양봉으로 아랫꼬리만 정말 짧게 단 긴 장대 양봉, 꽉 찬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다가 이거래 연속으로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 소량 매수하는 모습 역시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13조가량의 양극재 공급 협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상한가 가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섹터가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조일 알미늄, 미래나노텍, 포스코 케미칼 이게 한 섹터로 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최대 매출처 자체가 포스코 케미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미국 GM 양극재 14조 공급했다는 내용인데 미래나노텍 자체가 이런 최대 매출처 포스코 케미칼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앵커님이 말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시가갭을 거의 띄우지 않고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공략을 오늘 만약 했다면 조일 알미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나노텍을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물론 분봉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장 초반에 시가 밑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는 나왔습니다. 상승 후에 눌림 구간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큰 수급이 들어왔다기보다도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사실은 약간 애매한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올라서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갭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일 알미늄도 상한가, 미래나노텍도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로 내일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하면 여러분들 이걸 따라 들어가시면 혹시라도 물리면 이렇게 훅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갭 상승한 종목은 갭 상승한 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걸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신다면 수익 보는 때보다 손해 볼 때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일 알미늄과 똑같이 갭 상승 예상되고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16번째 내일장 관심주를 안전하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의 선택 1위 미래나노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앞서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설명을 해주실 때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정말 얕은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까지 무사히 안착을 했고 또 굳히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갭을 띄워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계세요. 하지만 이용준 파트너님께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지만 갭을 띄워서 출발하는 종목들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다. 더 좋은 종목을 항상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자, 미래나노텍 혹시나 추격 매수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은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런 만큼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그 타점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내일장에서 미래나노텍 혹시나 매수할까 생각하셨던 분들 참고하고 투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함께 내일장 관심주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말씀도 잊지 않아 주셨죠. 자,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내일장 관심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용준 파트너님 공개해 주시죠. 네, 7월 16번째 내일장 관심주는 웰바이오텍입니다. 어제 개인의 선택 관심주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고 오늘 수급 현황을 확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일본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기 기사 보이시죠? 일주일간 100만 명이면 하루에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오늘 다시 9만 명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언제라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왔었던 작년, 재작년, 올해 같은 경우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트 여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8만 8천 명이네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거리 두기도 하고요. 식당들도 시간 제한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제한들을 했었는데 지금의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 방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여름에 덥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미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키워드는 자율 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규제적인 거리 두기가 아닌 이제는 국민 스스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진단키트도 본인이 확인해야 되고요. 몸이 안 좋으면 본인이 휴식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백신도 본인이 챙겨서 맞아야 됩니다. 자율 방역이 오늘의 키워드인데 웰바이오텍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의 제조사인 SD바이오센서와 물품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웰바이오텍의 자가진단 키트를 GS25, CU, 이마트24에 국내 편의점 3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로울 수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가검사 키트는 품절이 낮고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웰바이오텍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웰바이오텍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긴 횡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응축해서 어제 상승이 나온 웰바이오텍은 찐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내일 보십시오. 제가 웰바이오텍 내일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51%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크게 나왔죠. 음봉이 크게 나왔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거래 대금이 없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 121선 지지거든요. 지지를 받는다면 더는 밀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코로나 이슈가 아주 끝난 게 아니고요. 재확산의 이슈가 생기는데 어떤 파트보다 핵심인 자율 방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방역을 해야 된다. 마스크도 스스로 하고 검사도 스스로 하고 백신도 스스로 맞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자율 방역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가 검사 키트를 편의점 3사에 독점 공급하는 웰바이오텍을 내일부터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숫자인 10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표에 따라서 자율 방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편의점 3사에 공급하는 웰바이오텍의 흐름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저랑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내일 우리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웰바이오텍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어제 개인의 선택 리스트에 올랐던 종목인데 방송에서 이 종목 리스트에 오른 종목 중에서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자라고 하셨던 종목 놓치지 않고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자율 방역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그 상세한 흐름 노란톡방에서 함께 짚어보자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오늘로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8월 1일. 자, 내일은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는 주유소가 진행이 되겠지만 8월 2일부터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로 새롭게 찾아올 예정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이용준 파트너 이제 못 보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준 파트너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배트맨 일부에서도 같은 시간에 찾아오실 예정이니까요. 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님 혹시나 못 잃어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님께도 또 한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배트맨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어떻게 좀 임해 주실 계획이세요? 상한가를 매일 찍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상한가를 찍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 방송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 어느덧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고 내일은 종목 상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